우리나라 고구마 최초 재배지 부산 영도. 이름부터 독특한 조내기 고구마가 파티쉐를 만났으니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르 녹는 조내기 고구마빵으로 대변신!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에서 만나보고요.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아슬한 추억의 장소. 부산 영도다리의 구구절절한 사연부터 깡깡이 길의 숨은 이야기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숨은 명소. 드디어 찾았어요. 이거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 흰여울 마을부터 부산 해녀들을 만날 수 있는 중리 해녀촌까지 싱싱한 해산물은 덤으로 맛보는 오감 충족 행복한 여행.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도라와 함께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4시. 안녕하세요. 생방송 지역발전소 4시의 남자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4시의 여자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풍성한 우리의 명절입니다. 정월 대보름. 네.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조금 더 격화됐지만은 네.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설이나 추석보다 더 이 정월 대보름을 많이 즐겼습니다. 휘영청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뜻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행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네. 바로 애군을 쫓는 의미의 불엄을 깨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김지연 씨 하셨어요? 그럼요.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요. 무병 장수도 빌고 무병 태평도 빌고요. 이렇게 기원도 하지만은 저는 이 날밤 그리고 잣 그리고 호두를 까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걸 딱 깨무는 순간 네. 탁한 소리와 함께 왠지 올 한 해 나쁜 일들도 안 생길 것 같고 깨져버리는 깨져버릴 느낌.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네. 김지연 씨 나이에서 잘못 깨물었다가는 치아가 어머, 왜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셔야 네, 돼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불엄 깨기는 애군을 쫓는다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견과류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예,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혈압 수치도 낮춰주니까 네. 우리 몸에 참 좋은데 견과류의 하루 권장량은 25에서 30g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한 줌 정도라고 하니까 과유불급이라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적당량 오늘 드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견과류 드시면서 기분 좋은 소식 많이 들어있는 생방송 지역발전소는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생방송 지역발전소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화수까지 계속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역시 목요일에도 예외 없이 네. 한 지역을 딱 골라서 네.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음식과 사람들의 냄새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 대발견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왠지요 한 지역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지역은 어디일까요? 두근두근합니다. 네. 제가 정말 대학교 때 참 많이 놀러 갔던 곳. 네. 태종대가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바다가 아름다운 부산의 아름다운 섬 영도입니다. 영도에는 과연 어떤 보물들이 숨어 있을지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구도시 부산 영도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영도의 대표 특산물 조내기 고구마가 건강한 먹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조내기 고구마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색깔도 곱고 정말 맛있겠네. 이거 입에 들어가면 솔솔 녹아요. 이 고구마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상품이 정말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부산 영도의 조내기 고구마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마의 진원지 영도에서 조내기 고구마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조내기 고구마, 일반 고구마보다 당도가 높고 밥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삶고 굽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부산의 명물 조내기 고구마가 파티쉐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구마로 된 거예요? 예, 다 이 조내기 고구마입니다.
이거 하나 한 상자 하고 샘플로 주신 거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던데. 조내기 고구마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경주의 황남빵, 통영의 꿀빵이 있다면 영도엔 조내기 빵이 있습니다.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부드럽고 달콤하고.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여가지고 맛있어요. 고구마빵 이제 영도 처음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도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이제 알려져가지고 전화 문의로 많이 오고 택배도 많이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도 주민들을 사르르 녹여버린 맛. 이분이 바로 조내기 빵을 만든 장본인 김일태 파티셰입니다. 손님 많은데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구마로 만들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 조내기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빵을 만드는 분 치고는 고구마빵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다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조내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산물이 또 다른 위대한 유산을 탄생시켰는데요. 조내기 고구마의 맛은 밥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부터 특이한 조내기 고구마. 일반 고구마와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자체가 종자가 좀 작고 타박이고 그러니까 이 밥맛이 납니다. 밥맛. 그런데 조내기 고구마는 왜 이름이 조내기 고구마일까요? 조내기는 옛날에 그 마을의 이름이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뭐 몇백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책에서나 보고 전설로만 들었지만은 조내기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영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조내기 고구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나는 몰라. 모르세요? 예,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안 파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로 조내기 고구마인가요? 이게 조내기 고구마인가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영도에서 조내기 고구마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가면 조내기 고구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뭐 조내기 천왕동. 근데 옛날에 동삼동 저 산비탈에서 이런 데 나오는 게 유명했지. 고구마 파가니 이름 났어요. 옛날부터 고구마가 좋고 뭐 진짜 아무 본 사람 모릅니다. 말로 보면 못하지. 옛날에 우리 그럴 때 아줌마들 다들 그런 그때 가을 되면 캐거든. 그때 우리가 고구마 썰이하러 간다고 자루 하나 들고 그러면 막 그냥 해가지고 풀에 싹싹싹 다가 생무 먹어서 막 꿀맛이라. 이거는 평지가 많이 없답니까 부산에는? 그 산 삐뚤 그다 순간. 그 고구마 맛있어 그 빨간 게. 왜 조내기라고 했을까요? 그 조내기라 하는 거를 의미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왜 조내기라 했는고? 그지요? 그거 모르세요? 조음 선생님이 조내기를 가져왔다 해서 아마 조내기라는 마을을 만든 것 같아요. 고구마를 거기서 심었기 때문에 조내기라는 마을을 안 심었나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통신사 조옴 선생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고구마가 영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조내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조옴이 부산 영도로 고구마를 들여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고구마를 못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도의 동삼동과 청학동 일대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고구마가 퍼져나갔는데요. 예전 청학동과 동삼동 일대가 조내기 고구마 밭이었고요. 현재에도 청학동 일대에 고구마가 장목되고 있습니다. 조내기 고구마에 알맞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영도의 동삼동에 청학동에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조내기 고구마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30년째 조내기 고구마를 장목해온 황 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고구마로 만든 음식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여기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사장님? 지금 현재
4,000평입니다. 이거는 4,000평이고 저 위에 3,000평, 한 7,000평 되겠네. 예. 전부 다 고구마를 심습니까? 예, 전부 다 고구마입니다. 이쪽으로 합니다. 여기는 풀도 빼달라고. 이게 전부 다 고구마 줄기입니다. 아, 고구마 줄기예요? 네네, 이게 전부 다 고구마거든요. 고구마 줄기. 전부 다 유기농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 그대로 고구마를 이제 다 수확하고 나면 줄기를 갖다가 다 못 따가지고 이걸 갖다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이게 다시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지금 전부 다 풀 자라고 있는데 이게 다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 캐러멜, 젤리, 초콜릿, 국수, 조청, 된장, 쌈장, 청국장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 조내기 고구마 주 원료입니다. 여기 고구마 빼떼기라는 건데 빼떼기요? 예, 고구마 빼떼기. 요 고구마를 생고구마를 찰려가지고 동기를 건조를 해가지고 말린 게 이거거든요. 요걸 그대로 해가 말린 게 이겁니다. 이걸 갈아가지고 갈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고구마 가루군요. 가루입니다. 예, 요 고구마를 썰어가지고 갈은 게 요거거든요. 요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국수입니다. 국수 이거. 예, 우리밀. 예, 이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한 게 이겁니다. 이 고구마를 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또 가루를 갈아서 만든 게 요 제품입니다. 카라멜. 조청에 버무리는 거거든요. 카라멜. 예, 카라멜이에요. 예, 저희 농장 사람들. 저희 나라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도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내기 하면은 좀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조내기빵 가게로 왔습니다. 조내기빵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고구마는 이렇게 미리 삶아서 각종 건강 재료들과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데요. 고구마가 나지 않는 비수확철엔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을 해두어야 고구마 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숙성이라보다는 보관이지. 약간 얼어야지 이제 요 필링하고 우리 파이 사기가 좋으니까요. 제품 사기가 수월하기 위해서 약간 얼려가지고 선다는 개념이죠. 고구마 분말을 더해 고구마의 진한 맛을 더했습니다. 고구마 분말이 고구마 가루 낸 게 30% 정도 들어갑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고구마 반죽을 꺼내서 빵 반죽 속으로 쏙. 보통 온도가 24도 이상 넘어가면 아래로 떨어져야만이 파이가 제대로 파이가 납니다. 온도가 되는 이유는 첫째는 파이 종류이기 때문에 버터가 녹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반죽 자체가 차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얼음을 넣고 치게 되고 그래서 보통 24도, 22도 이하로 떨어져야만이 이 파이가 제대로 된 파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쫀쫀한 맛을 위해 반죽을 차갑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최대한 얇게 반죽을 펴서 파이의 섬세한 결을 만드는데요. 겹 정도 된다고 겹이. 그러니까 종이짝처럼 얇은 게 200겹이 된다는 뜻이죠. 한 결 한 결 정성스럽게 만든 파이 반죽에 총밀이면 3절로 되니까 이 크기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가요? 고구마를 듬뿍듬뿍 알차게 넣고 고구마의 달콤한 맛이 전체에 퍼지도록 오븐에서 굽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갓 나온 조내기빵. 고소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입니다. 고구마가 가득 들어찼네요. 이 빵을 만들 때는 누구나 생각을 못 했지만 만들고 났을 때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적인 빵이 돼서 전국의 어느 제과점에서도 이걸 다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거로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영도 조내기 빵 많이 드십시오. 영도의 위대한 유산 조내기 고구마. 앞으로 더 맛있고 건강한 지역 유산으로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위대한 유산 부산 영도의 조내기 고구마입니다. 와,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달달한 맛, 네. 위대한 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내기 빵을 만나봤는데 부산 영도가 우리나라 고구마 역사의 산 진원지라는 것 아마 모르시는 네.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네. 놀랍습니다. 그것도 네. 놀랐고요. 저는 이 조내기 고구마를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일반 고구마보다 당도가 훨씬 높다고 하니까 네네. 그 맛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조내기 빵이 저희 네. 앞에 이렇게 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좀 세워서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약간 그 밤 안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네. 하나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겹겹이 이렇게 빵을 네. 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고구마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야, 너무너무 빛깔도 좋고요. 네.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최고의 디저트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왜 경주 황남빵, 찰보리빵, 뭐 안흥찜빵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구경하고 맛도 네. 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 조내기빵, 그러니까 고구마빵은 우리가 처음 아마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모양은 동글동글하게 윤이 나는 것이 합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역시 우리 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우리 김지연 씨가 네.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차칭타칭 맛 평가 전문 MC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 왜 신음소리만 내고 계세요? 말을 하셔야지. 여기 보이세요? 속에 고구마, 그 조내기 고구마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결결이 살아있는 그 빵에 그 결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럽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밤을 넣었을 때보다 혹시 우리 현재도 밤을 다룰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밤은 약간 조금 퍽퍽한 맛이 있죠. 근데 고구마가 이렇게 사르르르 정말 입에서 녹아요. 녹으면서 아주 달달한 맛. 그러나 질리는 단맛이 아니죠. 우리가 고구마 먹으면서 어우 달아서 못 먹겠다 이런 분은 네. 없잖아요. 오, 근데 고구마가 원래 이렇게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오, 당도가 정말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죠. 네, 살살살살 녹네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연인들에게도 좋지만 진짜 아이들에게는요. 영양 정말 간식이겠다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구마 몸에 좋은 고구마는 그냥 네. 먹는 것보다도 맛있어. 이렇게 고구마 빵으로 네. 조내기 빵으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편 또 부산 영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니 해도 영도다리죠. 네. 배가 지나갈 때 딱 들리던 추억이 있는 그 영도다리. 영도다리의 현장을 저희가 생생하게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 화면 보시면서요. 네. 어르신들 아련한 옛 생각들에 눈물이 괜히 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그렇습니다.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산이 묘하게 네. 어떤 전쟁의 아픔과 네. 또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네. 뭐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모든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추억들을 한꺼번에 생각나게 해주는 영도다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목요일 지역 대발견. 오늘은 부산 영도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은 정말 가면 갈수록 새롭고 또 갈수록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심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네.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가보실 곳도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배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피난 시절 애환이 사무치는 아스라한 추억의 장소. 조선 산업의 100년 역사와 함께 항구도시 부산의 치열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산 영도의 재발견. 깡깡이 길을 아시나요? 부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들린다는 영도구. 탁 트인 부산항의 풍광이 일품인데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부산에 오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청 남쪽의 영도의 북서단을 연결하는 영도다리입니다. 다리 12시에 도계 행사 있다 해서 왔는데. 그 혹시 도계 뭔지 혹시 아세요? 도계가 이제 다리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세는 잘 모르겠는데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배 지나갈 수 있게. 국내 유일의 도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다리. 1934년 일제강점기에 개통된 국내 최초의 도계교인 영도다리. 이 도계교란 굴뚝이 높은 큰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그 밑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상판을 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교량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향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내 유일 도계교인 만큼 유명세 또한 대단하죠. 다리 주변을 빽빽하게 메운 관광객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큰 다리가 들어 올려지니까 뭔가 잘 못 보는 풍경이니까 신기해할 것 같아요. 하루에 딱 1시간, 낮 12시에 시작해 15분간 진행되는 도계시. 매일 이루어지는 행사이지만 특정한 시간에만 볼 수 있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관광객들은 특별한 명장면을 담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감 또한 각양각색이네요. 들어보시죠. 액션 영화를 많이 즐겨본 편인데 딱 보면 꼭 저런 데서 자동차가 뛰어오르는데 저게 실제로 다리가 부산에서 저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가니까 많이 신기해요. 그때는 이거 지금 같이 그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대부분 수레나 자전거나 뭐 이런 거로서 그런 보행자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영도다리 끝자락에서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상이 있는데요.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네. 이 동상이 무슨 동상인데 여기 있나요? 아, 이 동상 모르세요? 네. 아, 이분은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 현인 씨입니다. 현인 가수님이요? 네네. 네. 이분이 여기 계신 이유는요. 네. 이분 물론 이제 부산에 많은 가수들도 계십니다만 특별히 이분이 영도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이 낳은 국민가수 현인, 피난민의 애환이 담긴 굿세어라 곰수나를 불러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큰 인기를 얻었죠.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요. 네. 저희는 부산 관광공사의 이야기 할매할배거든요. 이분의 정체는 부산 구석구석을 걸으며 골목길마다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영도다리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해드릴 수 있죠. 이야기 할매가 들려주는 비하인드 스토리 개봉박두. 이제 영도다리인데요. 네. 영도다리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그 도교하는 것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닌가요?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6.25 동란 때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가면 이게 다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끄떡끄떡 드는 다리가 있다더라. 그 다리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영도 다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한국 전쟁 당시 영도다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유일하다시피 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피난길에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니 쉽게 만날 수 있는 영도다리에서 보자며 서로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증거로 영도다리 밑에는 당시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한 점집이 아직까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영도다리의 숨은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난간에 있는 것도요. 옛날 그 모양 그대로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도계 기능이 복원된 영도다리는 47년 만에 개통했는데요. 개통 당시 일제강점기 다리 건설에 사용된 자재 일부를 이용하여 복원했다고 합니다. 다리 끝자락에는 영도다리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도다리가 놓아지기 이전에 도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들은요, 한 1만여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19시간을 운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통 당시 인기를 시감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 다리는요, 1934년 11월 23일 날 개통이 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옛날에도 이 다리가 이렇게 이제 도계가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된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에 이 다리 개통식을 할 때는요, 부산 시민이 5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리 위에 전차 궤도가 설치돼 하루 6회씩 전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발달된 조선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근대의 조선 산업을 이끈 국내 최초의 수리조선 산업단지, 부산 수리조선소입니다. 무려 127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곳인데요.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많은 선박들이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SNK 조선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이 다나카 조선소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이 목조였습니다. 대평동 일대는 전부 다 조선하고 관계되는 것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도, 북내동과 대평동 해변을 따라 수많은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선박 수리에 있어서는 한국 최고라는 명성을 지닌 곳입니다. 게다가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일제감정기 때의 그 시설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곳인 만큼 세월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소길의 오래된 건물에서는 긴 세월의 역사를 반증하는 듯합니다. 거리 곳곳에 이렇게 수리 부품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하죠. 여기가 이제 깡깡길이라고 합니다. 깡깡이 길이라고요? 현인동상 앞에서 영도다리 아래로 내려오는 곳부터 시작되는 대평동, 이 조선소길. 이곳을 깡깡이 길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개를 그 전부 다 이 털어내는데 옛날에는 이 깡깡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앞에 칼날같이 만든 거 참더 쇠를 두드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조개를 다 훑어내고 그 다음에 녹도 다 뜯어내고 그러고 나서 칠을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깡깡 아줌마라고 합니다. 깡깡 아줌마. 깡깡이란 선박의 찌그러진 부분을 망치로 때려 펴는 작업을 할 때 나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깡깡이 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주로 여성들이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해봤어 옛날에 젊어서 세댁 때 해봤어 세댁 때.
먼지 많지요. 막 콧구멍이 새까맣고 머리도 그러니까 딴 데 사람들이 뭐 여기 그래 막 둘러쉬고 이래 수건 같은 거 쓰고 이러게. 지금은 깡깡이 아줌마들을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치열한 삶이 녹아있는 깡깡이 길. 많은 배들의 수리를 위해 정박해 있는 이곳에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보이는 것이 대평동 매축지 지역입니다. 요 하얀 데가 여기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영도는 이 조선소가 많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도 다리가 만들어진 것도 영도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영도를 군사적인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영도 다리를 만든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한 깡깡이 길의 숨은 이야기, 게다가 바닷가와 조선소의 각종 고철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풍경이 묘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이어진 길로 들어서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알록달록한 벽화입니다. 캐릭터나 꽃들 위주의 아기자기한 벽화를 통해 어둡고 흐미진 골목길의 이미지에서 벗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부산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영도대교의 야경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수만 개의 조명이 만들어내는 오색찬란한 야경은 환상적인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야경 명소로도 꼽힌다고 해요. 최근에는 젊은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 즐거워 보이죠? 저희 친구들하고 이거 여행 추억을 이제 한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좀 이렇게 재밌게 춤도 추고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었어요. 추억을 남기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건너보니까 어때요? 흔들려요. 서울에는 바다 냄새는 안 나니까요. 여기 바다 냄새도 나고 다리도 좀 흔들리고 야경도 멋있고. 환상적인 야경과 함께 영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역사 깊은 영도로 놀러오세요. 어른들에게는 짙은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 우리네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근대의 역사 창고 부산 영도. 이번 주말 여행 깡깡이 길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참 애잔해지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네. 정말 아픔과 추억을 안고 저 영도 다리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오마다 15분씩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는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고 하는데 도개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죠. 영국 런던의 타임브리지. 이 다리, 타워브리지죠. 타워브리지. 죄송합니다. 잘 안 가봐가지고. 타워브리지가 유명한데 이 다리 못지않게 굉장히 고풍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첨단 그 현수교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 오래된 이 도개교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건 그만큼 우리의 그 한의 정서가 다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도다리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10년 전에 원래 철거될 운명에 놓였었어요. 도저히 이게 이제 차가 다닐 수 없다, 건너 다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영도와 연을 끊으면 영도 할매가 핵보지한다는 부산의 전설이 결국은 영도다리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낡은 것은 무조건 버리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그 사연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그대로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깡깡이 아줌매가 있다는 건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갈치 아줌매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조선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우리 역사를 진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역사 교육이 단절이 돼가지고 애들이 3.1 운동하면 그거 살 빠지는 거냐고 물어본대잖아요. 무슨 운동이냐고. 보릿고개 하면 보리밭이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진 고개인 줄 알고 있다 그러는데 100년이 안 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이런 모든 추억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의 행복 지수를 더욱더 높여드리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시간이죠. 행복한 여행을 떠나볼 텐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주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우리 딜도라 씨가 영도의 숨은 비경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뒤태의 여인이 오늘의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닐더라입니다. 미미미미미미미미미 only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미미미미 only 미. 우리 동네 볼거리와 먹을 거리 첫 번째 시간 부산 영도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도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함께 여행 떠나보시죠. 항구 도시 부산의 아름다운 섬 영도. 딜도라가 영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합니다. 천혜의 자연과 넉넉한 인심에 행복해지는 영도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영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먼저 달려왔는데요. 흰 여울 문화마을. 오, 여기에요, 비디님. 아, 조심해요. 계단 있어요. 바다 옆에 마을.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영도의 산토리니 흰여울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며 정착한 삶의 터전인데요.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영도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옛날 집들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신기해요. 근데 요즘은 다 나라에서는 옛날 집을 저기 없애고 아파트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집들이 촘촘히 붙어 있어 골목을 구경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요. 여기 누구 집? 누구 집? 어디 길 몰라요. 여기 집 아니에요? 누구 집 아니? 누구 집이래요? 길 있어요? 있어요. 신기하다. 소금. 여기 간장도 있고. 사람들 살아요? 당연히 살죠. 아, 살아요? 왜 따뜻한데 다 집에 있나요? 밖에 안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 없어서 그냥 구경 마을인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여기 사시는 거예요? 여기 산 지가 60년 조금 안 됐어요. 28에 여기 왔다고. 와. 공기 좋고 따시고 여름에 썩고 바다 가시니까 들바람이 부니까 선풍기가 필요 없다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와, 진짜 신기하고 재밌고 바다 보니까 가슴이 뻥 떨리는 것 같아요. 영도의 옛 어촌 동네의 풍경이 정감 넘쳤는데요. 골목길을 걷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있어 흰여울 마을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그 마음이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찾았어요. 이거 영화 기억하세요? 변호인. 와, 여기 아줌마 집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와서 여기서 뚝뚝 하다가 여기서 기다려요. 이렇게 차고 아줌매가 와요. 피디님 아줌매예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장면에 나왔던 장소죠?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속속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속 대사들도 벽면 한켠에 써져 있고요. 네 변호사 맞게? 변호사님이 니네 좀 도와도. 도와도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도와줘? 부산은 도와도. 마을 옆엔 바닷길을 따라가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니 이곳에 사는 영도 주민들이 정말 부럽네요. 바다다! 바다를 보니 딜도라는 정말 신이 난 것 같은데요. 영도의 바다는 특히나 예쁜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바다가 없어요. 제가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바다를 보고 그때 한국에 진짜 오고 싶어 했어요. 한국 가면 진짜 바다로 항상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도 너무 좁고 운동하기가 딱 좋은 길이네요. 여기 바다도 보고 바다 바라보면서 쑥쑥. 오! 피디님, 여기 길이 이상해요. 예? 이거 봐봐요. 이상하죠? 이거 뭐예요? 울퉁불퉁한 지압로를 처음 본 것 같네요. 맨발로 걸으면 네. 발바닥에 자극을 줘서 네. 몸에 좋아져요. 진짜예요? 확실히 무게가 있으니까 문제. 너무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걸어야 돼요? 미치네. 빨리빨리 걸으면 좀 괜찮네. 그래도 아파요. 이렇게 걸어. 오, 진짜 아프다. 시원하긴 하지만 아파요. 바다 왔으니까 해산물 먹어줘야죠. 그쵸? 꼬불꼬불 바닷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책로의 끝에 중리 해녀촌이 나옵니다. 중리 맛집 광거리. 여기 가면 맛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해안 산책로를 따라 다다른 곳. 제주에서 시집온 해녀들이 터를 잡은 중리 해녀촌입니다. 현재까지도 50대부터 70대까지 약 20여 명의 해녀들이 중리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고 이렇게 팔다 보니까 자꾸 팔다 보니까 해녀촌이 됐다고. 어머니 여기 계신 분은 다 해녀예요? 어머니도 해녀예요? 멋있으세요. 옷 갈아입었다 이거 옷 갈아입어 보니까.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여기 와서 45년 했다 이거. 걔 안타. 걔 안타. 이거 죽은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해삼. 해삼.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오. 이거 해조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대로요? 이거 삶아 먹는 건 소라, 문어. 자. 오! 저는 못 만져. 죽어도 못 만져요. 중리 해녀촌에서는 그날 아침에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들을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바다 옆에 자리를 잡고 갓 잡은 해산물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중리 해녀촌의 묘미인데요. 오, 맛있겠다. 청정 영도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문어 맛은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돌아가지게. 어머니, 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삶았다 이거. 삶았어요? 응. 오. 부드럽다. 영도는 어디 가든 바다가 보여요.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바다가 보여요. 좋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제 국제시장 가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국제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제시장요. 여기서 저 종점에 가면요. 113번 타면 될 거거든요. 직접 버스를 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장 가요? 영도대교를 지나면 바로 부산 중구로 이어지는데요. 남포동엔 요즘 가장 핫한 장소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으로 관심이 뜨거운 남포동 국제시장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아, 신선한 거 많으니까 또 뭐 먹고 싶어요. 국제시장 영화로 이곳의 명소가 돼버린 곳이 있죠.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실제 가게 모습이 등장하며 덩달아 인기몰이 중인 꽃분이네입니다. 영화에서 찍었어요? 나왔어요? 언니들도? 아니요, 영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냥 빌려준 거예요. 아. 딜도라도 기념사진 하나 남겨야겠죠?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다도 보고 멋있는 것도 보고 진짜 즐거웠어요. 부산 영도로 진짜 많이 놀러 오이소. 천혜의 자연과 맛이 어우러진 바다 내음 가득한 영도. 부산 영도로 행복한 여행 떠나보세요. 영도는 정말 음식으로 말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정말 가도 끝이 없는 매력 덩어리인 것 같고 네. 지금 막 그 미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는 흰여울 마을 네, 연인이나 예뻐요. 가족들이 걸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루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중리 해녀촌이요. 저는 해녀촌이 제주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또 해녀촌이 있는데 아까 그 뜨끈뜨끈하게 한 그 문어숙회 그 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영화배우 우리 딜도라 씨 네. 어쩌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한 3년 전에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한국말이 또 네. 훨씬 더 유창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처럼 자꾸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네. 한국말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곳 추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로TV 우리 동네 사랑방통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